드디어 나왔습니다. 견우와 선녀 11화 예고편 그리고 그 속 충격적인 전개. 성아 실종 3년 후 견우 귀신 헌터로 등장. 너무 놀랬는데요. 오늘은 10화까지의 내용과 예고편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에 성아가 사라졌고 견우는 밤마다 활을 든 사냥꾼이 되었는지 그 전말을 복선과 감정선, 상징으로 뜯어보며 11화에서 터질 대격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10화 봉수와 견우의 정체성이 완전히 분리된 순간 한 몸 두 영혼이 극단의 방향으로 가버린 전환점이었죠. 견우를 지키겠다는 성아의 선택, 그리고 견우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봉수의 욕망. 그 격돌 한가운데서 누가 진짜 견우인지조차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아는 이 상황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봉수를 단죄하는 대신 지켜보기로 결심하죠. 왜냐면 그녀는 믿고 있었으니까요. 봉수 안에도 인간의 감정이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성아는 봉수와 함께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봉수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한 듯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양궁 연습까지 하며 국가대표를 꿈꾸죠. 봉수는 기억을 통해 견우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통해 견우처럼 살고 싶다는 갈망이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받아준 성아, 그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 이건 악귀가 품은 너무도 인간적인 감정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봉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직시한 존재가 바로 여마입니다. 여마는 처음엔 봉수를 방치했지만 그가 견우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며 위협을 느껴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가 예상 밖의 감정과 힘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결국 은가락지를 빌미로 저승사자를 불러 봉수를 끌어내려 합니다. 이 장면은 10화의 핵심이며 봉수는 이때 완전히 뒤집어지죠. 자신을 천도시키려는 자 성아, 자신을 없애려는 자 여마,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 그래서 봉수는 그날 밤 은가락지를 땅에 묻고 선언합니다. 앞으로 날 견우라고 부르지 않으면 말도 걸지 마. 이건 그냥 선언이 아니에요. 봉수라는 과거를 묻고 견우로 살겠다는 의지.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진짜는 봉수임을 인정해달라는 복합적인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여마는 더는 시간을 주지 않죠. 반지를 손에 쥔 채 저승사자를 부르고 봉수는 고통 속에 쓰러집니다. 그 장면 잊을 수 없죠. 봉수의 몸에서 피처럼 번져 나오는 검은 기운. 그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억눌린 악귀의 본성이 터져 나온 장면이에요. 결국 그는 여마를 향해 역사를 날립니다. 하지만 그마저 실패하죠. 왜냐하면 여마의 손에 들려있던 신어머니의 손수건. 그게 바로 인간 부적이었습니다. 결국 신어머니는 그 손수건과 함께 자신을 제물 삼아 여마를 대신해 저승사자에게 잡혀갑니다. 이건 시청자 입장에서 진짜 눈물 버튼이죠. 성아가 그 순간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며 오열하잖아요. 이건 감정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하나의 관계축이 무너졌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10화 마지막, 동천 장군의 죽음. 여기서 이 드라마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선녀와 악귀 그리고 인간과 신 사이의 중재자였던 존재가 사라진다는 건 이제 진짜 전면전이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누구도 이 싸움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1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예고편은 곧바로 말하죠. 꿈에서 깨어난 견우. 그러나 현실은 더 잔혹하다라는 의미는 견우의 의식이 되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 봉수와 견우의 내적 싸움에서 견우가 다시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는 복선입니다. 하지만 그 견우가 눈을 뜬 순간 마주한 현실, 동천의 죽음으로 인한 성아의 슬픔, 그리고 자신이 놓아버린 봉수가 만들어낸 결과, 즉 내가 부재한 사이 벌어진 모든 참사를 목격하게 되면서 그 충격은 말로 다 못하죠. 그리고 그 분노는 여마를 움직입니다. 동천을 죽인 악귀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마에게 동천은 어쩌면 천계에서 마지막 남은 연결선이었고 그가 죽었다는 건 여마 스스로가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절망이에요. 그 절망이 복수로 바뀐 거죠. 문제는 그 복수의 대상이 견우 안의 봉수라는 겁니다. 즉 이제 여마는 봉수뿐 아니라 견우마저 제거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눈치챈 성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이번 회차의 핵심이 될 거예요. 성아는 왜 사라졌을까요? 성아는 누구보다 먼저 해답을 찾으러 간 거예요. 봉수를 살리는 길도 견우를 구하는 길도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아는 신과 인간 사이 그 경계 너머로 홀로 떠난 겁니다. 스스로 선녀로 거듭나기 위해. 그리고 3년 후 이 타임점프는 드라마의 장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전생, 귀신, 빙의, 환생의 서사에서 첩보, 사냥, 추적, 복수의 전쟁물로 넘어가죠. 밤마다 활을 들고 귀신을 쫓는 견우. 이건 단순히 귀신 헌터가 아니라 자신 안의 봉수를 몰아내기 위한 자기 구원의 사냥이에요. 사랑했던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이 지금의 견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냥하는 건 정말 귀신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 남아있을 봉수의 잔재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아의 실종이 단순한 잠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고편에서 그녀는 모두의 곁에서 조용히 사라졌다고 하죠. 즉 누군가에게 납치당하거나 희생된 게 아니라 스스로 사라졌다는 복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아는 사라지기 전 봉수를 살릴 방법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자신의 몸에 부적을 새기는 것. 신어머니가 그랬듯 성아는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 견우의 안에서 봉수를 정화하려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그녀는 완전히 선녀가 되어야 하겠죠. 결국 11화는 시청자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할 겁니다. 봉수는 악귀였지만 인간이 되고 싶었고, 견우는 인간이지만 악귀의 흔적을 품게 됐어요. 성화는 인간이었지만 신이 되려 하고, 염화는 신이지만 점점 인간처럼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뒤엉킨 운명이 바로 11화에서 다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어디서 돌아올지, 견우가 무엇을 찾게 될지, 봉수가 정말 사라졌는지, 그리고 염화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제 11화에서 어떤 감정이 터질지,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갈지, 우리는 그 순간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차 리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함께라서 더 흥미진진한 명작 픽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